밤의 경고, 눈물과 의문의 간청. 칠흑 같은 어둠을 핥히는 빗줄기 소리만이 공간을 잠식하던 그날 밤, 사립탐정사무소 인사이트 조사의 대표 추 형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자정을 간 넘긴 시각, 추하기 너머에서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절박한 흐느낌으로 새어나왔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호. 제발 지금 당장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 평생 존경만 받아오신 미만인 박소혜 여사님께 어쩌면 생사가 걸린 그런 끔찍한 문제가 생겼어요. 지호의 목소리는 억누를 수 없는 공포와 깊은 절망으로 가늘게 그러나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대체 한밤중에 이토록 다급하게 탐정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잠시 후 그녀가 내뱉은 한마디는 산전수전 다 겪은 추 형사마저도 순간 말을 잃게 만들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셨어요. 62의 미만인이 임신이라니. 그것도 남편과 사별한 지 이미 3년이나 지난 지금에 믿을 수도 믿고 싶지도 않은 현실이었다. 대대로 지역사회의 명망과 부를 동시에 거머쥐었던 한씨 가문. 그들에게 닥친 이 충격적인 비밀은 만약 세상이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가문의 명예를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추락시킬 엄청난 파문이 시작임이 분명했다. 이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제발 약속해 주세요. 지호는 거의 애원하듯 간절히 호소했다. 그녀의 눈물에는 가문의 체면을 지키려는 절박함과 함께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연민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제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제발 찾아주세요. 그것이 아무리 끔찍하고 잔인한 진실이라 할지라도 저는 반드시 알아야만 해요. 그녀의 눈물 젖은 절규에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듯한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다. 완벽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서서히 들이오는 파멸의 그림자. 과연 이 기괴하고도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추 형사는 세 차례 창문을 두드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한 가문의 위태로운 명예와 한 여성의 처절한 외침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휩싸였다. 그의 오랜 탐정 생활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기이하고도 위험천만한 사건의 서막이 올랐음을 직감했다. 그는 지호의 의뢰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 폭풍 같은 사건의 한가운데에는 과연 어떤 인물들이 얽히고설켜 있으며 그들의 뒤틀린 욕망은 또 어떤 비극을 잉태하고 있을까?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녀간 초상화, 미만인 어머니와 기이한 변화. 숨막히는 밤의 의뢰가 접수된 지 꼬박 하루하고도 반나절이 흘렀다. 약속 시간에 맞춰 추 형사의 낡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한지우는 지난밤의 절박함이 채 가시지 않은 모습이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가는 퀭했고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극도의 혼란함이 역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애써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려 애쓰는 듯 보였다. 이것이 명문가 자제의 몸에 밴 습관일까? 아니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일까? 어머니는 제게, 아니 우리 가족 모두에게 살아있는 품행의 교과서 같은 분이셨어요. 지호는 금방이라도 뜨거운 눈물을 쏟아낼 듯 붉어진 눈시울로 말문을 열었다. 정말이지 단 한순간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세상에 완벽한 비밀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그녀,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추 형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내미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다. 그 안에는 박소혜 여사에 대한 상세한 신상 정보와 그녀의 일상이 떼곡하게 적힌 메모,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박소혜 여사. 수십 년간 존경받는 교육자로 두 편을 잡다 은퇴한 인물. 3년 전 지역 사회의 명망 높은 기업가였던 남편 한민석 씨와 사별한 후 밀로우 크릭 카운티의 고즈넉한 대저택에서 외부와의 교류를 거의 끊은 채 조용히 생활하고 있었다. 평생을 흠잡을 데 없는 교육자이자 자애로운 어머니, 그리고 헌신적인 아내로 살아온 그녀였다. 지우의 기억 속 어머니는 늘 그런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우의 이야기에 따르면 최근 몇 달 사이 박 여사에게는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기이하기까지 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언제부턴가 눈에 띄게 과묵해지셨어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열리던 가족 모임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던 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몸이 좋지 않다, 피곤하다는 말씀을 반복하시며 자꾸만 저희를 피하셨죠. 지우는 힘겹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그러다 얼마 전 정말 우연히 어머니께서 시내 중심가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아주 낯선 동네의 작은 산부인과에 몰래 다니시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평생을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던 어머니의 견고했던 이미지가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듯한 극심한 고통과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지우를 덮쳤다. 그녀는 이 믿을 수 없는 어머니의 비밀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파헤치기로 결심했지만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두려웠다.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평생을 반듯하게 살아오신 어머니를 이토록 비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일까? 아니면 혹시 어머니 스스로가 선택한 길일까? 지우는 가방에서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을 더 꺼내 추 형사에게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장모님인 박 여사에게 깍듯하고 살뜰하게 대했던 사위, 자신의 남편 이도현의 모습도 함께였다. 하지만 추 형사의 날카로운 시선은 사진 속 박 여사의 미소 띤 얼굴, 그 중에서도 유독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어려있는 그녀의 눈빛에 한동안 머물렀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비극을 이미 예감하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문득 지우는 최근 들어 어머니가 유난히 자주 목에 걸고 있던 낡은 은색 로켓 목걸이를 떠올렸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이라며 소중히 간직해온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우는 단 한 번도 어머니가 그 로켓을 열어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저 하염없이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혹시 그 작은 로켓 안에 어머니의 말 못할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추 형사는 지우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신중하게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이나 치정급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문점들을 안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한 가족이 오랜 시간 동안 묵혀온 비밀과 금지된 욕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추 형사는 우선 박 여사의 최근 일상부터 면밀히 그리고 은밀하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빗줄기가 잦아든 창밖의 어스름한 어둠 속으로 향했다. 과연 저 어둠 너머에는 어떤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외딴 찻집의 그림자, 비밀스러운 만남과 기묘한 얼기화. 추 형사의 빈틈없는 지시에 따라 그의 가장 유능한 조수이자 오른팔인 김민지 실장이 박소혜 여사의 그림자를 밟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된 미행. 그런데 이상했다. 대표님, 목표 차량이 평소 다니시던 성단이나 봉사활동 장소 방향이 아닙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김 실장의 다소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역시나. 평범함을 가장한 일상 속에 교묘히 숨겨진 비밀의 꼬리는 언제나 이처럼 예기치 않은 곳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었다. 만약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추리를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박 여사는 윌로우 크릭 카운티의 웅장한 대저택을 나섰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듯한 우아한 투피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의 검은색 고급 세단은 익숙한 시내 도로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교외의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은 낡았지만 세월의 멋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고풍스러운 카페, 세레니티 가든이었다. 짙은 원두 커피 향과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낮은 볼륨의 클래식 선율,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비밀스러운 정원이 어우러진 카페 내부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장소처럼 보였다. 박 여사는 가장 구석진 창가 자리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창밖의 한 점을 응시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분명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정확히 10분쯤 지났을까?
고급 맞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박 여사보다는 확실히 10살 이상은 젊어 보이는 한 남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연스럽게 박 여사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으며 뺨에 입을 맞추었다. 오랜 친구 사이에 반가운 인사라고 하기엔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또 필요 이상으로 은밀한 분위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다. 김 실장의 예리한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추 형사에게 무전을 보냈다. 대표님, 저 두 사람 아무래도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연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에 단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박 여사는 때때로 남자의 손등을 자신의 손으로 가만히 덮으며 어루만지기도 했고 복잡하고도 미묘한 표정으로 남자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 표정은 마치 금단의 열매를 맛본 자의 참을 수 없는 화물경과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깊은 죄책감이 교차하는 듯한 그런 얼굴이었다. 추 형사는 문득 박 여사가 최근 저택정원에서 각별히 공들여 가꾸기 시작했다는 희귀한 달맞이 난초 화분을 떠올렸다. 그녀의 죽은 남편 한민석 씨가 생전에 유독 아끼고 사랑했던 꽃이라고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맞은편에 앉은 남자 역시 그 달맞이 난초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듯 자연스럽게 그 꽃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대화에 참여했다. 과연 이것도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이 기묘한 달맞이 난초 또한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암시하는 또 하나의 숨겨진 복선일까?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근처의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은밀한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비밀에 쌓여 있었고 주변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식사를 마친 그들이 올라탄 택시가 향한 곳은 뜻밖에도 윌로우 크릭 카운티의 저택이 아니었다. 택시는 도심 외곽에 더욱 한적하고 외딴 곳에 위치한 최고급 시설을 자랑하지만 철저하게 고객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유명한 부티크 호텔로 향했다. 이제 상황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박소의 여사와 의문의 남자는 단순한 지인 관계를 넘어선 매우 깊고 위험한 관계임이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저 남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며 박 여사의 충격적인 임신과는 과연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일까? 추 형사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이 모든 사건의 핵심에는 바로 저 의문의 남자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이 얽히고 설킨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 터였다. 한편 호텔 입구에서 망원렌즈로 남자의 얼굴을 확대 촬영하던 김 실장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며 중얼거렸다. 어딘가 분명히 낯이 익은 얼굴인데 아직 깨닫지 못한 그러나 곧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올 진실의 조각들이 서서히 그 끔찍한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낯익은 얼굴, 낡은 앨범의 충격과 한밤의 암호 메시지. 세상에, 저 사람이 정말 망원렌즈 너머로 박소의 여사와 의문의 남자가 호텔 스위트룸 안으로 함께 사라지는 모습을 똑똑히 확인한 김민지 실장은 차마 믿을 수 없다는 듯 낮은 탄식을 내뱉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짙은 당혹감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서려 있었다. 만약 여러분이 김 실장이었다면 이 순간 어떤 감정을 느꼈을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추 형사의 지시에 따라 조사팀은 즉시 남자의 신원 파악에 모든 정보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자의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으면서도 쉽사리 특정 인물과 연결되지 않았다.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을 쓴 것처럼 그의 진짜 정체는 짙은 안개 속에 가려진 듯 좀처럼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추 형사는 김 실장에게 한시 가문과 관련된 모든 인물의 데이터베이스, 심지어 수십 년 전에 잊혀진 사건 파일까지 다시 한번 샅샅이 그리고 꼼꼼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뭔가 아주 결정적인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 알 수 없는 불안감의 정체는 무엇일까?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사무실로 돌아온 추 형사는 한지호가 떨리는 손으로 건넸던 낡은 가족 앨범을 다시 펼쳐들었다. 먼지 쌓인 앨범 속에는 한때 행복했던 가족의 빛바랜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던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어느 순간 한 페이지에 머물러 그대로 멈춰섰다. 그 사진은 몇 해 전
아름다운 지중해의 휴양지를 배경으로 촬영된 것이었다. 푸른 바다보다 더 눈부시게 웃고 있는 한지우와 그녀의 곁에서 더없이 다정하고 자상한 미소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남편 이도현의 모습. 추 형사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듯했다. 방금 전 카페에서 그리고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박소혜 여사와 함께 있던 남자. 그 의문의 남자가 바로 눈앞의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이도현이었다. 박소혜 여사의 하나뿐인 사위이자 이 사건의 의뢰인인 한지우의 남편.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상상조차 용납되지 않는 금지된 관계. 어떻게 이런 끔찍하고도 패륜적인 일이. 추 형사의 머릿속은 극도의 혼란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들끓었다. 바로 그때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김 실장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박소혜 여사의 통화 기록을 정밀 분석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한지우가 절박한 심정으로 추가 지출했던 자료였다. 최근 6개월간 박 여사가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통화한 상대는 놀랍게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사위 이도현이었다. 특히 한지우가 장기간 해외 출장을 떠났던 시기에는 그들의 통화량이 평소보다 2배 이상 급증했고 통화 시간 또한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선 때로는 1시간을 훌쩍 넘기는 은밀하고도 긴밀한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단순한 장모와 사위의 관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정상적이고 의심스러운 정황이었다. 김 실장의 떨리는 목소리로 전달되는 보고를 듣는 추 형사의 굳어진 표정은 더욱더 싸늘하게 식어갔다. 문득 한지우가 남편 이도현이 최근 들어 낡고 오래된 모델의 휴대폰을 하나 더 사용하기 시작했고 밤늦은 시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와 마치 암호와도 같은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몇 번 목격했다고 불안하게 털어놓았던 기억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때는 그저 가볍게 넘겼던 그 사소한 의심들이 이제 와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한지우의 여린 가슴을 무참히 후벼 팔 것이었다. 추 형사는 온몸으로 깨달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이나 치정을 넘어선 훨씬 더 추악하고 잔인하며 인간의 도덕성마저 송두리째 파괴하는 끔찍한 진실을 그 심연 깊숙이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굳게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믿을 수 없는 지옥과도 같은 진실을 과연 어떻게 한지우에게 전달해야 하느냐 하는 잔인한 문제뿐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이 모든 추악한 의혹과 끔찍한 추리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확보해야만 했다. 그의 불타는 듯한 시선은 다시 한번 빛바랜 가족사진 속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한지우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이도현의 가증스럽고도 위선적인 미소에 머물렀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증거를 더 찾으시겠습니까? 첨화 및 금지된 입맞춤, 악마의 속삭임과 고통스러운 증거. 얽히고설킨 의혹의 실타래가 점차 풀리며 끔찍한 진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추 형사는 한지우에게 이 모든 참혹한 사실을 알리기 전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하고도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만약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자신의 날카로운 추리가 틀렸다면 그로 인해 한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고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도 있는 엄청난 파장을 감당해야 할 터였다. 그는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직감 사이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중하게 움직여야만 했다. 과연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 걸까요? 드디어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다. 한지우가 중요한 계약건으로 일주일간 해외 출장을 떠나게 된 것이다. 그 주말 저녁, 추 형사와 김민지 실장은 박소혜 여사의 웅장한 대저택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어둠이 짙게 드리운 언덕 위 은밀한 곳에 몸을 숨기고 잠복 근무에 들어갔다. 모든 것이 그의 예상대로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밤의 정적을 깨고 최고급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저택 안으로 진입했고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이도현이었다. 그의 손에는 보기에도 값비싸 보이는 고급 와인과 탐스러운 붉은 장미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마치 은밀한 사랑을 나누는 연인을 만나러 온 사람처럼. 그리고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박소혜 여사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이도현은 망설임 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거칠게 끌어안고 마치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을 비웃기라도 하듯 깊고 진한
그리고 금지된 입맞춤을 격정적으로 나누었다. 세상에. 찰칵, 찰칵. 어둠 속에서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와 셔터 소리만이 그들의 추악한 밀회의 순간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추 형사는 그 찰나에, 그러나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카메라에 담아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의록이나 추측이 아니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하고도 추악한 배신의 현장이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서로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저택의 넓은 정원으로 향했다. 추 형사는 미리 설치해 둔 고성능 소형 마이크를 통해 마치 바로 옆에서 듣는 것처럼 그들의 은밀하고도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달빛 아래 그들이 주고받는 악마의 속삭임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 그 자체였다. 만약에 지우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어쩌죠? 내 딸이지만 그 아이 아마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박소의 여사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깊은 체념과 함께 딸에 대한 미안함과 연민이 복잡하게 어려 있었다. 걱정하지 말아요. 내 사랑 소희 씨,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어요. 이도현은 그런 박 여사를 자신의 품으로 더욱 강하게 끌어안으며 뱀처럼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뱃속의 아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이자 우리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의 결실이에요. 그 누구도 심지어 지우라 할지라도 우리를 막을 순 없어요. 이제부터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아이, 우리 셋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뚤어진 확신과 함께 듣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만드는 섬뜩한 소유욕과 집착마저 강하게 느껴졌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끄는 위험하고도 이기적인 욕망의 끝은 어디일까? 박소의 여사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민석 씨와 그리고 내 딸 지우에게 나는 너무나도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가슴에 걸린 낡은 은색 로켓 목걸이를 마치 부적처럼 힘겹게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다. 죽은 남편에 대한 참회할 수 없는 죄책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을 향한 끝없는 미안함이 그녀의 연약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다. 이 로켓,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지막 기억이자 나의 모든 죄를 담고 있는 징표인데 차마 내 손으로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도현은 그런 박 여사를 더욱 부드럽게, 그러나 더욱 강하게 감싸 안으며 그녀가 평생을 아끼고 갖고 온 정원의 아름다운 달맞이 난초를 가리켰다. 이 꽃, 당신 남편이 살아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꽃이죠? 나도 아주 잘 알아요. 하지만 이제 그는 당신 곁에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직 지금, 그리고 우리 둘만의 행복한 미래뿐이에요. 그의 말은 따뜻한 위로를 가장한 더없이 잔인하고도 냉정한 현실 직시였다. 추 형사는 더 이상 조금의 망설임도 한치의 의심도 가질 필요가 없었다. 이도현은 단순한 불륜 3대가 아니었다. 그는 박소의 여사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였으며 자신의 장모와 함께 추악하고도 파멸적인 새로운 미래를 태연하게 꿈꾸고 있었다. 이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너무나도 참혹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도 외면해서도 안 되는 명백한 진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기며 무거운 한숨을 토해냈다. 이제 이 모든 끔찍한 사실들을 한지호에게 알려야만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과연 그녀는 이 잔인하고도 믿을 수 없는 진실의 무게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고통과 절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진실과의 대면, 찢어지는 절규와 산산조각난 믿음. 손에 들린 증거 자료들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가족의 추악한 비밀과 배신, 그리고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잔인한 진실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추 형사는 한지우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오랜 탐정 생활 중에서도 이토록 잔인하고 가슴 아픈 진실을 의뢰인에게 전달해야 했던 적은 단언컨대 없었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해서 이미 벌어진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굶어 터지기 전에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 그녀를 위한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결국 추 형사는 떨리는 손으로 한지우에게 연락해 약속을 잡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평온을 가장하려 했지만 숨길 수 없는 불안감과 깊은 초조함이 역력하게 느껴졌다. 과연 그녀는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을까? 약속 당일 추 형사의 낡은 사무실은 마치 폭풍전야처럼 숨막히는 긴장감과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마주 앉은 한지우는 추 형사의 입이 열리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두 눈동자는 마지막 남은 한 줄기 희망과 이미 예감한 듯한 깊은 절망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고 있었다. 여러분이라면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을 눈앞에서 확인해야 한다면 어떤 심정일 것 같습니까? 먼저 마음의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지우 씨, 추 형사는 차마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미리 준비해둔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내려놓았다. 박소의 여사와 이도현이 주고받은 수많은 통화 기록, 고급 카페와 은밀한 호텔에서의 미를 장면이 생생하게 담긴 사진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의 부적절하고도 파렴치한 관계를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는 충격적인 영상과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아니야. 이건 절대로 사실일 리 없어. 한지우는 테이블 위에 차례로 놓이는 사진들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칠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동공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고 핏기 없이 하얗게 질린 입술은 파르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추 형사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재생한 영상. 그 속에서 자신의 남편 이도현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표정으로 어머니 박소의 여사를 끌어안고 뜨겁게 입을 맞추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오자 한지우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넘어선 처절하고도 찢어지는 듯한 절규였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내 남편과 내 엄마가 어떻게 한지우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주변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추 형사의 사무실은 순식간에 그녀의 분노와 절망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녀가 느끼는 배신감과 고통은 그 어떤 언어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참혹해 보였다. 한참을 그렇게 짐승처럼 울부짖던 한지우는 문득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남편 이도전이 밤늦은 시간에 몰래 숨어서 주고받던 그 의문의 문자 메시지들, 평소와는 달리 유난히 자신을 피하고 어색한 변명만을 늘어놓던 어머니의 수상쩍었던 행동들, 그리고 언제나 어머니의 가슴 한가운데서 존재감을 드러내던 그 낡고 오래된 은색 로켓 목걸이. 과거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모든 의심스러운 조각들이 이제 와서는 하나의 끔찍하고도 잔인한 그림으로 완성되며 그녀를 더욱 깊고 어두운 절망의 나락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토록 자신만을 사랑한다던 남편의 달콤했던 속삭임은 모두 역겨운 거짓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자애롭다고 믿었던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는 철저하게 계산된 위선이었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그녀의 세상 전부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 버린 것이다. 추 형사는 차마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했다. 이처럼 끔찍하고도 추악한 가족의 배신 앞에서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말도 고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는 그저 한지우가 스스로 이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과연 그녀는 이 거대하고도 잔인한 절망의 무게를 오롯이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녀의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미래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사무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처절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치 한지우의 가슴에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피눈물처럼 그렇게 끝도 없이.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한지우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댓글로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과거의 잿더미, 이혼, 단절, 그리고 미지의 땅으로. 비탄과 분노의 폭풍우가 모든 것을 핥히고 지나간 일주일 뒤
최 탐정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한지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때 어깨까지 내려오던 탐스러운 긴 머리카락은 거칠게 잘려나가 단정한 단발머리가 되어 있었고 밤낮으로 흘렸을 눈물 때문인지 얼굴은 반쪽으로 수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 고모한 눈빛 속에서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차갑고도 단단한,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하고 새로운 결단을 내린 사람 특유의 냉정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이혼 소송, 오늘 아침에 접수했어요. 그녀는 최 탐정의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으며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지난 일주일간 그녀를 괴롭혔을 처절한 고통의 흔적 대신 한치의 망설임이나 미련도 찾아볼 수 없는 냉랭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제게 어머니란 존재는 없어요. 그녀는 이미 박소혜 여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으며 앞으로 2번 다시 연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단호한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을 어머니의 절규와 용서를 비는 애원은 이제 산산조각 나버린 그녀의 마음에 그 어떤 작은 파문조차 일으키지 못하는 듯했다. 그 속에서 곧 태어날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겠죠. 하지만 그 아이는 절대로 제 조카가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될 거예요. 이것보다 더 잔인하고도 완전한 단절의 선언이 세상에 또 있을까? 과연 핏줄이라는 것은 이토록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한지우는 이미 오랫동안 몸담았던 회사에도 미련 없이 사표를 던졌고 남편 이도현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정들었던 집도 이미 처분한 상태였다. 그녀는 곧 이 지긋지긋한 배신의 땅을 떠나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아주 먼 곳으로 훌쩍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과거의 모든 아픈 기억들을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상처로 얼룩진 자신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최 탐정은 조심스럽게 박소혜 여사와 이도현의 현재 상황에 대해 물었지만 한지우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단호하게 답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저와는 단 일말의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때나마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아직 세상에 빛조차 보지 못한 채 그 모든 죄악의 증거로 태어날 무고한 아이를 생각할 때면 아주 잠깐 스치듯 슬프고도 공허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며칠 후 최 탐정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앞에서 홀로 떠날 채비를 하는 한지우를 마지막으로 배웅했다. 단출한 캐리어 하나만을 손에 든 채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우면서도 동시에 놀랍도록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가녀린 어깨 위에 지워지지 않을 깊은 상처와 슬픔이 얼마나 무겁게 드리워져 있을지는 감히 그 누구도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것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과거의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고 차가운 미지의 땅으로 호련히 떠나갔다. 여러분은 한지우의 선택을 지지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양심의 심판, 욕망의 대가와 뼈아픈 교훈. 한지우의 슬픈 뒷모습이 공항 출국 게이트 너머로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최 탐정은 한동안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한 개인의 존엄성과 그 주변 사람들의 삶을 무참히 파괴할 수 있는지 그는 이 지독하고도 처참했던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해야만 했다. 과연 배신의 잿더미 위에 진정한 행복이라는 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 어쩌면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러나 끊임없이 되뇌게 되는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었다.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몇 달의 시간이 흐른 후 최 탐정은 아주 우연한 기회를 통해 박소혜 여사와 이도현의 근황을 접하게 되었다. 법원의 이혼 판결은 예상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두 사람은 차가운 세간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피해 오래전부터 연고도 없는 지방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로 거처를 옮겨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의 늦가을 마침내 그들의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는 소식도 함께였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 그것은 분명 그 자체로 축복받아야 할 숭고한 일이지만 그 탄생의 이면에 숨겨진 추악하고도 뒤틀린 진실과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들을 생각하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어딘가 씁쓸하고도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박소혜 여사와 이도현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이를 품에 안았지만 그 대가로 사랑하는 가족과 평생 쌓아온 명예, 그리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까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어쩌면 그들이 손에 쥔 것은 한순간에 덧없는 쾌락과 스스로를 기만하는 공허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한지호는 머나먼 타국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날카롭게 새겨진 배신의 상처는 평생 동안 그 어떤 것으로도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 끔찍했던 기억의 상처는 그녀의 남은 인생 내내 악몽처럼 따라다니며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힐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아무런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아이. 그 아이는 과연 어떤 운명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될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잘못된 선택과 뒤틀린 욕만이 남긴 무거운 멍에를 짊어진 채 어쩌면 평생 동안 세상의 차가운 편견과 날카로운 손가락질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결국 이 모든 참혹한 비극은 한순간에 이 섬을 마비시킨 잘못된 욕망과 지독히도 이기적인 선택이 불러온 예정된 파멸이었다. 인간의 관계는 섬세한 유리 세공품처럼 너무나도 깨지기 쉽고 한번 산산조각 나버린 신뢰는 그 어떤 강력한 접착제로도 결코 이전의 완벽했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너무나도 평범한 진리를 그들은 너무나도 값비싸고 참혹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뒤늦게 깨달았을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히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으며 진실은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묻으려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엄중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 또한. 만약 당신이 그들이었다면 혹은 한지우의 입장이었다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가? 어쩌면 이 질문에는 영원히 정답이 없을지도 모른다. 다만 이 세상의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그에 상나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냉엄한 사실만을 우리는 가슴 깊이 기억해야 할 뿐이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선택과 책임이 기다리고 있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